오늘 시공할 때는 보다시피 이렇게 컨테이너 건물이고요. 사이즈는 38 정도 되고 현재 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난방 시공이 안 돼 있어서 난방을 하려고 짐을 다 뺐고요. 바닥은 이렇게 장판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싱크대하고 가서 보시면 이제 화장실이 있고, 그래서 이 공간에 약 면적은 7평 정도 되고요. 이 공간을 수상한 난방으로 시공을 하고 3kW 4분기 보일러로 오늘 난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아무래도 바닥 단열뿐만 아니라 벽 단열이 취약한데 수상한 난방으로 난방을 하게 되면 바닥도 따뜻하고 공기도 훈훈해서 또한 화재나 전자파 위험도 없고, 요즘은 많은 분들이 농막이나 컨테이너에 수상한 난방 시스템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온수 판넬이 잘 붙게 하기 위해서 가장자리 쪽에 양면 테이핑을 해주세요. 저거를 바로 끼워버리면은 이 다음에 못 열어요. 온수 판넬은 빈틈없이 가장자리를 꽉 채우게 움직이지 않게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온수 판넬 이렇게 교차 지점이 보시면 손으로 만졌을 때 이렇게 들썩거리거든요. 이럴 부분은 양면 테이프를 조금 잘라서 그 밑에 붙여주셔서 착 밀착을 시키도록 하시면 꿀렁거리는 느낌이 없습니다. 보통 고객님들이 꿀렁거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하시는데 원 바닥이 판판하면 꿀렁거리는 느낌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지금 고객님께서 지금 밟아 보이시는데 어떠세요? 이게 막 쿠션감 있게 쑥 들어가거나 그런 꿀렁거리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예, 그죠. 이게 이제 컨테이너다 보니까 원 바닥은 아무래도 일반 가정집보다는 단단하지는 않지만 제품 자체가 꿀렁꿀렁하는 느낌은 없고요.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시공을 온수 판넬이 밀착이 잘 되게 시공하시면 그런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아, 유튜브 보고. 이렇게 막상 까는 거 보니까 뭐 남자분들은 쉽게 깔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솔직히 조금만 알았으면 제가 먼저 했겠습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나 농막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신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바닥이 좀 평평하니까. 네네. 이걸 만들고 괜히 사장님 오셔야겠네. 자, 이렇게 이제 싱크대 앞에는 밑에 막은 거를 떼내고 그 앞쪽까지 하셔야 나중에 그 열 수가 있거든요. 이제 사이즈를 재서 할 때는 뒤집어서 하셔야 온수 판넬 홈이 맞아야 나중에 호스 배관 할 때 그 길 따라서 호스 배관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빈 틈도 온수 판넬을 자르고 난 짜투리를 이용해서 그 틈을 다 채워주시면 되고요. 가장자리 조금 있는 틈은 굳이 홈 모양이 맞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뒤집어서 판판한 쪽으로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 쪽도 짜투리로 다 채워 넣고요. 온수 판넬 시공이 끝났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에어컨이 놓여져 있어요. 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옆으로 좀 치운 다음에 온수 판넬을 깔고 그리고 다시 옮겨 놓고,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서 시공하시면 됩니다. 식탁으로 갖고 가서 이쪽 금방으로 어떻게 높이는 바닥에서 한 30cm 정도 여기서 설치가 되거든요. 요 정도 높이를 살아요. 이렇게 도화가 걸립니다. 모터에 무리가 가니까 요 정도 높이만 하죠. 이제 온수 판넬 시공이 다 끝나서 호스 배관을 할 건데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보일러는 이제 이쪽에 달 거고, 평수가 7평이다 보니까 이 보일러는 3kW 4분기 보일러예요. 4분기 보일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면적을 4수로 나눠서 4쌍 8줄로 배관이 가능하고요. 보일러를 기점으로 좌우 분리 난방이 되는데, 이제 4분기다 보니까 호스를 4쌍으로 나누는 게 고객님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보일러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반반 나누고 그 반을 또 반반, 이렇게 호스 길이가 비슷하게만 배관하시면 됩니다. 안쪽에서부터 풀러야 호스가 엉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공의 작은 팁인데, 고객님께서 그렇게 안쪽으로 해서 호스를 풀어서 배관하시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에 연결할 여유분을 두고 이제 호스 배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 배관할 때는 보일러에서 먼 쪽을 먼저 배관하고 가까운 쪽을 나중에 배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기준점이라면 먼 쪽부터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코너링을 할 때는 요 둥근 원 따라서 코너링 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한 칸이 안 채우시고 칸을 띄워서 2칸, 3칸 이렇게 배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시스템은 평당 25m고요. 이 호스가 촘촘히 칸마다 다 채워져서 난방이 잘 되게끔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으니까 칸칸이 호스 배관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닥이 따뜻하고요. 그러니까 호스 구경이 얇은 대신에 칸칸이 이렇게 다 채워 넣으셔야 돼요. 호스는 외경이 12mm고 내경이 9.5mm인데요. 전기 보일러하고 연결할 때는 이렇게 검정색 EPDM 호스를 사용을 하고, 만약에 기존 기름이나 가스 보일러나 화목 보일러 등 기존에 있는 보일러와 호스 배관할 때는, 연결을 할 때는 하얀색 엑셀 같은 PERT 호스를 사용합니다. 네 쌍 중 한 쌍의 호스가 깔렸고요. 약 호스 길이는 40-50m 정도 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이따가 4번째 공기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렇게 공간은 갈 곳을 생각을 미리 해놓고. 네. 나중에 이제 마지막 쌍이 나갔다 들어오는 공간 한 4칸 정도만 빼놓으면 되나요? 2칸 빼놓으시면. 아, 2칸. 반쪽 칸은 원래 호스를 안 가장자리는 안 하니까 그거 빼고 한 칸, 2칸. 네, 이렇게만 빼놓으면 되는군요. 네, 이 부분은 꼭 감안을 하고 호스 배관을 하셔야 나중에 다시 풀르고 2번 호스 배관 하는 일이 없겠군요. 이 3kg 4분기 보일러는 최대 6평부터 8평까지 커버할 수 있는 보일러고요. 8평 이상이 되면 보일러 2대를 놓게 되는데, 가정집 같은 경우는 누진세가 있어서 3kg 보일러 1대가 아니라 2대, 3대 뭐 전체 면적을 다 하면
누진세로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추천해 드리진 않고요. 예를 들어 뭐 펜션이나 농사용 전기라면 괜찮지만 주택용 전기는 요 정도 공간 7평, 8평 요 정도로 보일러 한 대 정도만 저희가 시공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호스 배관 하고요. 보일러 먼저 설치를 할 건데, 보일러는 너무 높게 달게 되면 이 물을 순환시키는데 펌프가 힘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펌프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하니까 저희가 보내드리는 덕트가 있어요. 여기 이제 호스를 보일러에 연결하고 나서 그 호스를 가리는 건데, 보내드린 이 덕트의 높이만큼 보일러를 설치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한 쌍. 자, 이렇게 두 번째 쌍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쌍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쪽에서 온 게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쌍. 이렇게 해서 총 4쌍 8줄로 배관을 했고요. 이제 보일러를 설치해서 이 호스를 모아서 보일러 하단에 구멍이 8개 있습니다. 입수 출수에 맞게끔 연결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구멍이 8개 있고요. 요거는 이제 드레인 호스라고 해서 본체에 있는 물을 뺄 때 클램퍼를 내리고 요 안에 있는 하얀 마개를 빼면 보일러 본체에 있는 물을 다 뺄 수가 있습니다. 보일러에 있는 물을 어쩔 수 없이 뺄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평소에는 만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제 보일러 하단을 보면 저희가 출고를 할 때 4개의 호스를 막아서 보내드리거든요. 요게 바로 쌍이 되는 호스 그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물 꽂고. 자, 이제 해보실까요? 이렇게 빼시고 요게 한 쌍이 되는 거죠. 하나는 입수, 하나는 출수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거 빼서 오른쪽에 있는 쌍, 네, 이렇게 해서 또 하나 꽂고, 네, 이렇게 꽂고.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두 쌍이 다 꽂아졌죠. 요게 바로 4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4줄? 4줄. 예, 요게 1난방입니다. 1난방. 그리고 왼쪽에 보면 요 아직 2개 요거 있는 거, 요게 2난방. 그리고 3kg 4분기 보일러라 요 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연결선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면 연결선 사용하지 마시고 콘센트 옆에 보일러를 설치하셔서 다이렉트로 꽂으셔야 됩니다. 보일러 하단까지 길이 맞게끔 호스를 커팅하시고요. 조여줄 때는 보일러에 이 클램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끼우시고 클램퍼로 네, 당겨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철판과 철판 사이에 양면 테이핑을 할 때는 철판을 미리 벽에다 이렇게 세워서, 철판은 팽창 성질이 있어서 가장자리는 딱 붙이면 안 되고 요 정도로 뭐 한 2-3cm나 1-2cm 정도 가장자리는 띄우셔야 되고요. 철판과 철판 사이는 딱 맞게끔 해서 양면 테이프를 여기 위주로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칼을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쭉 끝까지 양면 테이프를 해주세요. 양면 테이핑을 하다가 또는 커터칼로 재단하다가 이런 조각들이 혹시라도 있게 되면 호스 순환에 방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빼내셔야 합니다. 철판이 바닥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착 밀착이 되어야 밟았을 때 꿀렁거리는 느낌이라든가 움직이는 게 훨씬 덜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염두해 주시고 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판 모서리가 옹스판넬 홈 사이 빈 공간에 오게 되면 지지대를 넣어서 지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모서리가 호스, 배관된 호스 위에 있으면 혹시라도 손상을 줄까봐 철판 조각을 대서 보호를 해주세요. 부동액을 섞는 건데요. 부동액은 많이 섞으면 점액 성질 때문에 펌프가 무리가 가서 펌프 손상이 빨리 올 수 있어요. 웬만하시면 부동액을 이제 추운 지방 외에는 굳이 안 섞으셔도 되는데 장기간 집을 비워두거나 아니면 강원, 경기 산간 지방은 부동액을 부동액 2, 물 8, 2대8 비율로 이렇게 희석을 해서 물 보충하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물을 보충할 때는 전원 코드를 이렇게 꽂고요.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누르면 E1이라고 하면서 물이 부족합니다 라고 띵띵 소리가 나거든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러면 아까 부동액하고 희석한 물을 천천히 붓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렇게 꾸룩꾸룩 소리가 나면서 에어가 빠지게 됩니다. 소리 들리시죠? 지금 현재 온도가 29도. 네, 에어 빠지는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이렇게 해서 물은 너무 급하게 넣게 되면 물이 넘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속도에 맞춰서 넣으시고요.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넣으시냐면 어느 정도 물이 들어갔다 싶으면 손가락으로 이 밑에를 만져보면 플라스틱 거름망이 있습니다. 그까지만 물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보일러는 물 온도로 최고 70도까지 올라가고요. 요게 이제 현재 온도 28도. 만약에 물을 넣었는데 계속 E1이라고 뜬다고 하면 시공하시면서 호스가 물이 샌다라는 얘기거든요. 커터칼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인해서 스크래치가 나서 호스가 물이 샌다는 얘기니까 강판까지 다 덮은 다음에 물 보충하지 마시고 호스 배관을 한 후에 이렇게 물을 보충을 하셔서 호스가 누수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 버튼 있고 난방에 지금 불이 들어왔다라는 건 난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옆에 보면 히터, 펌프. 첫 번째는 이 보일러가 잘 가동되는지를 알려면 전원 버튼에 물이 들어오고 난방과 히터 버튼에 불이 들어오면 아, 이 보일러가 잘 작동되고 있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오른쪽 옆에 보면 펌프라고 써져 있고 불 2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무슨 기능이냐면 펌프가 지금 불이 2개 다 들어와 있는데 한 번을 누르면 위에 것만 들어오죠. 그럼 요거는 아까 이 4분기 보일러는 좌우 분리난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왼쪽만 지금 난방이 된다라는 거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자, 오른쪽 밑으로 불이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반대쪽이 난방이 되고 있는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위아래 2개 다 들어오면 전체가 다 난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무거운 곳이 있을 때는 호스 배관은 굳이 하실 필요 없으시고 한쪽으로 옮겨 놓으면서 판넬과 강판을 시공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철판 시공이 완성이 되었고 강판과 강판 사이에 은박 테이핑을 하면 마지막 시공 과정이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다 은박 테이핑까지 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떠셨어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도 뭐 쉽게 셀프 시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느껴지세요? 예, 다음에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소비자들이 저희 제품 이제 갖다 시공했을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게 꿀렁거리지 않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바닥에 밟아보고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니, 꿀렁거리는 게 훨씬. 이제 장판 까셔도 뭐 충분히 무거운 거라든지 뭐 소파나 장롱 뭐 이런 거 다 올려놔도 침대에 전혀 걱정이 없으시거든요. 이 앞전에 좀 꿀렁꿀렁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져버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이렇게 저희한테 시공 의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